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정말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요, 그중에 가족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암이라고 하죠. 암을 비롯해서요, 2대 질환까지 중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내 보험 과연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에는 내 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에는요, 지인분께 보험 설계를 맡겼는데 2, 3년에 한 번씩 새롭게 이 보험의 가입 조언을 받는다는 시청자분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처방까지 내려드릴 예정이니까 나도 내 보험에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나는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요즘 너무너무 좋은 보험이 많이 나와서요. 암에다가 심장, 뇌질환 쪽 보장까지 여러분들이 있어도 꼭 보고 점검을 한 다음에 추가해 볼 만한 보장들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추가해 보면 좋을지 강준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보험들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또 무슨 보험을 갖고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 보니 보험도 거기에 뒤따라서 진화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보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을 잘 받는 내 보험을 가져야 되겠죠. 내 돈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간 내 돈인데 그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큰 위험에 빠졌는데 싹싹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험 왜 가입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큰 질병도 될 수 있고요. 큰 사고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보다는 질병 쪽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그렇죠? 보험금을 잘 많이 받을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내가 힘이 되는 내 보험이 되는데 어떻게 혹시 내 보험은 비껴가고 있진 않나? 오늘 점검해 보세요. 자, 암이라고 하는 거 지금 거의 한 40%,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이 암이 있을 때 그러니까 2배에서 5배, 형제는 9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는 저는 지금 제가 보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가족 병력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무엇을 할 때 제가 꼭 여쭤봅니다. 혹시 가족 병력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런데 암 보장이든 아니면 혈관 질환이든 심장 질환이든 이런 사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정말 100% 가족력이 있으셨어요. 혼자 있는 거. 그런데 가족력이 없는 것 중에 더 증가되고 있는 것, 즉, 그렇죠? 가족력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전 암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암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 쪽에 와서 암 진단금이 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가족 병력을 거의 100%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암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높은 거죠. 훨씬 더 많은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나쁜 환경,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돌연변이 세포가 결국 암으로 발전을 해서 너무나 주변에 특히 50대가 넘어가시면 누구 말 맞다나 한 집 걸로 한 집에 친구들 한 친구 건너 한 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그 믿었던 암,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면 피눈물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암보험을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은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시거나 해서 보험을 막 설명을 할 때 제대로 못 드시고, 또 하나는 보험 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들어도 너무 어려운 게 보험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암보험을 가입했어. 그런데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뭐가 돼 있죠? 소외감이 제외가 돼 있는 거죠. 소외감의 대표적인 게 유방하고 전립선암이에요. 방광암도 그렇고요. 자궁 난소암. 생각해보면 소외감을 빼고 뭐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유사암은 모든 보험사가 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더 화가 난다. 왜? 여자들한테 유방암이 2위예요. 갑상선암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자궁암 7위고요. 난소암이 10위 안에 들어가요. 전립선암 5위예요. 그런데 왜 이게 소외감이냐고요. 이렇게 다발성, 빈도수가 높으면은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소외감 제외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달아놔서 내 보험금을 가입이 5천을 했으면 5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얼마? 500밖에 안 주거나 1,0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객님은 5천을 나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받은 거죠? 500 받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암보험은 꼭 꼼꼼하게 도대체 소외감이 있는지 없는지, 전 보험을 다 보장받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암 치료법이, 옛날에는 암 하면 우리가 보통 막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암 치료법이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보험 방송 우리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표적 항암 치료제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양성자 치료 방사선이에요. 이거 방사선 종류인데 양성자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이 있고요. 더 나가서 제일 비싼 게 중성자 치료예요. 이 중성자 방사선 치료는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고요. 현재 서울대병원하고 연세대병원에서 이거를 하기 위한 그 시설을 만드는데 그 시설 비용이 어마무시하대요. 현재는 중성자 치료는 일본에 가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 가서 폐암으로 해서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중성자 치료를 1억 5천이 들어서 10번 받고 오셨는데 완치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중성자 치료가 굉장히 비싼데 요건 아직 없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양성자 치료하고 세기 조절 방사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불과 3년 전에는 없었고 점점 그게 많아지다 보니 보험회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표적 항암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시면 이게 암세포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나의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였다면, 지금은 암세포를 표적을 삼아서 얘만 집중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세포는 정상적으로 놔두고 또 면역제를 써서 내 면역을 키워서 얘를 더 공격하게끔 만드는 거,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것의 가장 큰 아픈 점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병원비. 굉장히 비싸겠죠. 그냥 단순하거나 자기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 비급여예요. 비급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의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100%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의사가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의사하고 상담을 하게 될 때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머뭇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용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의료보험이 안 되고 100%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 8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귀를 막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서 보면은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항암이 어떻게 되죠? 한번 항암을 받고 오면 기진맥진해서 다 토하지요. 먹지도 못하지요. 그래갖고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치료 중이라고 하면 체중이 막 10kg, 15kg 빠져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불가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진단을 받으시면 표적 항암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면 이게는 그냥 1에서 3개월마다 통원을 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거나 방사선을 처방받아서
방사선을 처방받아서 몇 시간 받거나 또는 주사약을 맞고 한두 시간 쉬었다 가거나 약을 받아서 집에서 약을 먹거나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암 환자인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면은 우리 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유지되게 되니까 갑자기 내가 생활고에 시달릴 일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 내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거가 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비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해준대요.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암 진단금 평균 한 3천 정도, 2천 정도 다 가지고 계세요. 진단금. 그다음에 소외감 아까 얘기하는 갑상선 한 500 정도 있으면 암 수술비 200. 그다음에 보험증권의 대부분 제가 리모델링 해드리는 그 회사 고객님들 보험증권 보면 다 암 3일초가 1일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까지도 있어요. 120일 한도로. 그리고 요즘 말하는 요양병원 입원비, 표적항암, 세기조절, 양성자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이게 불과 표적항암은 작년 2020년 8월에 생긴 거고요. 방사선하고 요거는 3월에 생긴 거거든요. 4월 1일 날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이미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술 먼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항암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암도요, 입원하시면 5일 이상 병원에 있지를 않아요. 제 고객들 한 번도 그러니까 아주 중증으로 다시 재발해서 다시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경우 아닌 이상은 5일 이상 병원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3일 초가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틀밖에는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1일 이상 3만 원, 5만 원짜리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 5일 만에 퇴원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집에를 가서 있은들 내가 너무 몸은 아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암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거죠. 암 요양병원에 가면 일단 간호사가 나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주변이 모든 것이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 요양병원이 지금 하루만 입원해도 3만 원. 이게 지금 3만 원이 지금 거의 최대예요. 요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요거 세팅이 지금 돼 있어서 되어 있는데 요 정도 해놓으시면 내가 암 입원비를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 계셔도 조금은 부담 없이 내가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통원을 해서 내가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은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며칠은 쉬고 싶으시면 이때 그 며칠만이라도 다녀오시는데 입원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표적항암이 5천도 있고요. 나이가 어리면 7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기조절 방사선 2천, 양성자 치료 3천을 받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죠? 10년 갱신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갱신형으로 파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표적항암 치료비를 5천만 원을 주는데 자, 돈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게 이제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입출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인지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모든 보험사들이 지금 10년 갱신형으로 팔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30대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5천을 받는데 보험료가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0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60대인 경우 50대가 넘어가면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이 넘어가면 한 친구 건너가 다 암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50대가 넘어가면 표적항암도 10년 갱신형이지만 좀 비싸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암 진단비 1,000만 원보다 비싸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암 의료기술이 다 발전을 해갖고 암만 걸렸다고 하면 옛날에는 암 사망 아니에요. 다 완치가 되고 있어요. 완치가 되는데 몇 년, 한 5년 안에 다 완치가 되고 있어요. 제 고객들도 이미 완치가 돼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치료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의 보험증권으로 갖고 오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 고민을 하시죠. 또 하나 이 표적항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약을 먹고 암세포만 공격을 하니까 떼어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표적항암을 통해서 2년, 3년이 되면서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게 재진단암이에요. 자, 재진단암은 내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다. 진단에는 주지를 않아요. 왜? 얘는 제자가 붙었잖아요. 두 번째부터 주는데 전이가 됐어. 이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면 완치 치료 중에도 전이가 돼서 새로운 암이 된다거나 재발이 됐거나 또는 치료 기간이 길어요. 잔여암은 치료 기간이 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6년이 남았다면 앞에 처음 받고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내가 잔여암이라는 것은 내 몸에 암세포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는 위암이 걸렸는데 뜻밖에도 다른 암이 걸릴 수 있잖아요. 폐암, 위와 폐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원발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암 진단비가 좋은 게 뭐냐면 암을 한번 진단을 하다못해 갑상선 암이라고 해도 암 경력자가 되면요.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나 보험 가입했는데 가입할 수 있어요. 유병자로. 근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고요. 한도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재진단암을 건강할 때 가입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돼요. 제가 진단비를 받는데 암세포가 되면 1년 주기도 있고요. 또는 2년 주기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대장암을 이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가죠? 네, 맞습니다. 처음 암 진단비가 나가겠죠. 그런데 1년 뒤에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자, 2년 주기 암 진단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나오고 그렇죠. 1년 주기 암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사조암이에요. 암세포만 나타나면 암 진단을 받는데 암이 완치율도 좋지만 재발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즉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암은 어쩌면 우리들한테 감기처럼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완치율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건강검진이냐. 검진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조기 발견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처음에 암 진단금을 수령할 때 납입 면제가 됐거든요. 그럼 얘는 보험료 안 내요. 보험료 안 내고 암세포만 발견되면 암 진단금이 뚝뚝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50대, 40대 후반만 넘어가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나이에 많이 줄 수 있다 보니까 보험금이 너무 비싸요. 보험료가. 그래서 손이 덜덜덜덜 떨릴 때가 있는데 30세 이전이나 35세 이전에는 제발 재진단암 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효자노수를 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을 가지고 5천 넣고 다 했더니 자 100세 30년 납으로 했더니 20세 만기가 지금 5천 받았고요. 요거 넣었고요. 요거 넣었는데 2만 원 했고요. 31세 2만 2천 원밖에 안 해요. 즉 뭐 여러 가지 안 넣으시고요. 요것만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2만 원. 이거는 30년 납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에 조금 그런 부분들 60세가 되니까 조금 비싸죠. 50세하고도 60세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표적 항암을 30세로 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여기는 유병자는 난 표적 항암 못하나 건강한 사람은 5천, 7천이 되지만 유병자는 3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남자 유병자인 경우 2만 원, 50대는 3만 7천 원, 6만 원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 66세 때 갑자기 얘보다 왜 줄었냐? 한도가 줄었어요. 2천, 200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게 반으로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내려갔지만 가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2, 3만 원씩 보태서 넣으신다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 새로운 것만 보장을 한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가족력 중에 하나가 저는 뇌혈관 질환이에요. 고혈압, 치매, 당뇨. 그래서 요거는 정말 100%라고 제가 장담할 정도로 가족력, 제가 물어보면 100% 부모님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뇌출혈, 이거는 터져야만 되니까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 뇌경색이에요. 즉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라서 이거는 한 60% 돼요. 60% 정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요 진단비,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지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뇌 쪽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심장이에요. 자, 급성심근경색 9%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입률은 지금 90%가 가입이 돼 있어요. 90%가. 근데 그러니까 90%가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은 헛돈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 그냥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허혈성 진단비를 가지면 심장에 다 보장이 되는 걸로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56%고 나머지 44%의 공백이 있더라. 무슨 공백? 예, 위암보다 발생률이 높다는 부정맥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심장질환에서 56%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심부전, 부정맥. 근데 부정맥이 얼마나 뭐냐면, 그렇죠? 우리 심장이 제대로 규칙적으로 떠야 되는데 느리게 뜨거나 또는 빨리 뛰거나 이게 왔다 갔다 아니면 순간 심장이 안 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맥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위암보다 20배래요. 저도 이 자료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었나. 근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허혈성에서. 그러니 믿고 있었다가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게 심장질환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50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남자들. 심장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50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이때는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자체가 이렇게 많은데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구멍을 메꿔주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특히 우리 또 여성들에게 심장질환이 문제가 뭐냐면 방치예요. 방치. 여자들한테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화병.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속이 썩어. 그냥 새카맣게 탔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한테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장이 안 좋아서 나쁜 건데, 아픈 건데 아니야, 이건 그냥 화병이야. 그렇게만 무시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 나중에 정말 심장이 다 나빠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병원을 가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항상 검진, 저는 이 검진을 보험 잘 들어놓으시고요. 검진 자주 받으시면 정말 건강하게 100세 살 수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다음을 보시면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뇌혈관 수술비보다 심장 수술비가 더 훨씬 비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뇌 수술이고요. 특히 이 빨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심장 수술이에요. 이거 다음에 연두색이 이제 관상동맥인데 결국은 심장하고 연계된 것들이 이렇게 비싸서 평균 수술비가 3천만 원은 그냥 훅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2016년도 자료인데 지금 2021년도 물가 상승률을 한번 감안해 보시면 3천만 원은 이거보다 더 비싼 수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어요.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B보험사는 여기 보시면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 질환, 심장막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똥똥똥똥 다 보장해 주는데 A보험사는 이거 보장 하나도 안 해준대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C보험사도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A보험사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기타 심장 부정맥 여기는 해주는데 B보험사가 여기 와서는 엑스표더라는 거죠. C보험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가족력에 심장 부정맥이 있다면 저는 A나 B보험사 또는 A와 B를 합쳐서 A, B 또는 B, C로 조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만들어 간다면 빈틈없이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 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추천 플랜 A, 추천 플랜을 그냥 몇 가지를 해봤어요. 자, 이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상해 사망 1억을 넣고 이게 후유증, 요거는 지금 이 상해 사망에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 뇌혈관 질환 제가 100% 된다고 그랬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대신에 이거 허혈성도 들어갈 수 있어서 요걸 넣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대신에 뭘 넣냐면 여기는 A 플랜에서는 심장 수술비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허혈성 수술비만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심내혈관 수술비 요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123대 수술비 중에
24대 질병 수술비 중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뇌혈관 수술비, 심장 수술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가입하시고 뇌혈관 수술비도 가입하시면 만약에 내가 심장 수술을 하면 플러스 3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에도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 이 123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에는 췌장으로 수술을 하시거나 폐혈증으로 수술을 하시거나 해도 2천만 원씩 반복 지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 강의 시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손보험이 올라갈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수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의 수술비죠. 그래서 이 수술비 중에선 조금 젊은 때 가입하시면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짱짱하게 짜놨더니 30세 남자 이거는 비갱신이에요. 그리고 납입 면제도 돼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되면 남면도 되고 있거든요. 여자 40에는 4만 원인데 남자가 8만 원이 나와요.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와요. 30세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40세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50세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30세 남자하고 50세 남자만 해도 2배가 나고요. 30세 남자하고 60세 남자를 치면은 거의 2.5배가 돼요. 그래서 이 가족력에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 보험을 그냥 하나 어린이 보험 하나 해주세요. 태아 보험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는데 이게 심혈관 그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 이런 그 중요한 보장에 대해서 조금 아주 저렴할 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유병자도 가능해요. 325 대표적인 유병자에서도 유병자는 안 되는데 요거는 지금 딱 한 개 회사가 돼요. 심혈관, 이 심장 수술비 또는 그 심혈관 수술비 1, 2로 나눠지고 1,000만 원까지 주는 회사가 한 개 회사만 있는데 남자는 5만 3천 원, 40세 남자는 8만 1천 원. 예, 조금 비싸지고 보장은 조금 줄었지만 나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3플랜이에요. 3플랜에서는 요거를 특정 심혈관 질환이라고 진단비가 있고 여기에는 4대 혈관 질환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맥, 그쵸? 폐 질환, 이게 류마티스 폐 질환 수술에서 굉장히 큰 수술이 여기는 50세까지는 1,000만 원이고요. 60세가 되면 500으로 줄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넣었더니 이거는 너무 비싸서 제가 너무 못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했어요. 20년 갱신형으로 했더니 여자는 3만 원, 4만 원이 되고 남자도요. 결국은 한 60세 넘어가니까 보험료가 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는 좀 갱신형으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요 60대에도 갱신형으로 가져가셔서 심혈관, 4대 혈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신다면 요즘 발병률 자체도 많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적어봤어요.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뇌혈관하고 심장에도 유병자가 되고요. 불과 2018년도 그래봐야 한 3, 4년 전만 해도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도 납입 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진단비도 옛날에는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만 있다면 뇌혈관, 허혈성,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질환도 심혈관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병자로 혹시 옛날 보험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병이 있어서 보험 가입 안 돼라고 낙심하고 있으셨다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 수술비 지금은 123대뿐만 아니라 여기서 2천만 원, 123대에서 2천만 원으로 2대 혈관 다 보장받을 수 있고요. 갱신 보험 이 유병자가 지금 나오죠. 335, 325, 31, 원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큐까지는 안 돼요. 원큐 3일에서는 이 보장이 안 되지만 요 325에서는 이게 325, 335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보험은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과 보험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의료 기술이 막 발전하면 보험도 그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보험도 개발 중이라서 조금 진한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문 닫고 나는 보험했어라고 덮지 마시고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필요한 보장 그리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월 부담 보험료를 부담을 좀 줄이시면서 기가지고 이렇게 장단점 비교하시고 뺄 거 빼고 그래서 중요한 보장을 가져가셔서 보험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이제 40대 넘어가면 매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매년 받으실 때 그 혈관 질환 수술, 그러니까 진단비, 피 검사할 때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암 그 염증 수치도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병력이에요. 절대 이거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5개 이상 좀 여러 보험사를 5개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세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의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절반 넘기면서 우리가 보험 점검 또 리모델링 해보시라고 최신 정보만 모아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은요, 매달 보험료 다들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잘 받아가시기 위해서 암과 이대 질환 소개해드렸습니다. 암 진단비는요, 최신 치료비를 추가하는 게 대세라고 하고 또 이대 질환 가운데서는 심장 질환보다 요즘 이대 질환에서 심장 질환 쪽 보장 범위가 더욱더 커진 보장이 유병자까지도 또 가입이 되는 곳이 또 한 곳이 따로 있다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부터 유병자분들까지 오늘 많은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0101님의 메시지 이분이요.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신 분의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위암의 2기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된 지 벌써 7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소개해 주신 표적항암 최신 치료랑 심혈관 질환 진단비 보장 넓은 거 저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넣으셨는데 전문가님, 암 병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2개 다 혹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건강치료는 가입이 안 돼요. 7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기왕력자, 암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치료는 못 가져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병자 플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준비해서 든든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까지 가입이 어려웠던 이대 질환,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 가장 넓게도 가져갈 수 있는 플랜 딱 한 곳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강준욱 전문가님과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암과 심장 질환 있지만 누구나 더 필요로 하고 추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사연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 사는 50대 부부입니다. 약 10년 넘게 저희 집안의 모든 보험은 친구에게 맡겨왔는데요. 보험금 청구 등도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요. 2, 3년 전에 가입했던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퇴 시기도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약을 먹고 있고요. 아내 역시 갑상선 관련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새 보험 가입이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또다시 보험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 가입을 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보험금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가입하는 게 대체 맞는 건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보험플랜 119로 연락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만 믿고 보험을 맡겨왔다가 돌아 결국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 시청자분, 저희가 제대로 도움드리기 위해서 민지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보험을 또 가입하고 또 친구를 믿고 바꾸라고 해서 또 바꿨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안 서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케이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친구분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신 거예요. 그쵸? 지금 가족분들의 보험을 전부 다 맡기셨고, 근데 문제는 이분의 보험 청구까지도 이제 맡아서 해주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 2년에 한 번 정도 병원 간 서류들을 전부 다 그분에게 이제 맡겨서 청구를 좀 받게 되는데, 그런 청구가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다른 보험을 들고 와서 이거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왔다, 이걸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 외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처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이분한테 처음 보험을 가입한 지가.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보험은 10년 전 보험 중엔 실손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험을 바꿔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건 그렇게 보험을 계속 바꾼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 그게 별로 안 좋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 것도 본인이 설계를 해줬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더 좋은 게 나왔으니 바꿔라.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이분은 평생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분의 자녀들도 이제는 성인이 돼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이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계속 보험을 변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면서도 전문가니까 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험을 점검할 때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혹은 또 보험마다, 그리고 가진 어떤 경제 환경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좀 중점이 되는 5가지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험 변경에 일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굳이 예를 들자면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네. 그리고 어떤 운전자들의 어떤 운전에 대한 그런 법규들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자 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맞아요. 있겠죠. 이걸로 문의 많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보험이 대부분 다 갱신형이에요. 뭐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만약에 그분이 나이가 아직까지는 젊은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갱신되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CI 보험 같은 나한테 맞지 않는, 내가 보험을 가지려는 목적과 맞지 않는 보험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보험을 변경할 때 처음 가입할 때와 변경할 때의 건강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건강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이에 병원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이에 먹지 않던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여성분의 경우라면 산부인과 쪽 질환이나 어떤 검진을 통해서 네. 그런 진단명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리고 50대에 가까워오면서 50견이라든지 아니면 허리나 어깨 쪽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강을 고려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럼 과연 보험을 변경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즉 과거에 있던 보험을 내가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했을 때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뭐 예를 들면 최근 아니죠. 한 2, 3년 전부터 무해지 보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반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와 무해지 보험으로 변경했을 때는 조금 시간 텀이 있다 하더라도 무해지 보험이 워낙 싸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게 더 나을 수가 있겠는데 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고지 의무의 이행 여부입니다. 이렇게 네. 보험을 많이 변경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지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혹은 내가 유병자가 아닌데도 유병자 보험으로 그냥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유병자인데도 그냥 설계사분을 믿고 내가 이런 어떤 병원 간 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거나 혹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설계사분이 누락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또 가입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보험을 변경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때 보험을 변경할 때 가장 저렴하면서 또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금액이 큰 가장 그나마 제일 괜찮은 보험을 찾았는지 그 여부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 이번에 기존 보장이랑 추가한 보장 어떤지 좀 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이분이 이제 가장 네. 최근에 이제 설계를 받았다는 그 보험입니다. 네. 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 제가 좀 놀란 건 이 두 부부는 아직 60이 안 되셨어요. 50대 후반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지금 설계를 받은 이 보험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예를 들어 보장이 좋냐 나쁘냐 혹은 가격이 비싸냐 뭐 비싸지 않냐를 떠나서 이 보험은요 20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갱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보험은 끝나버리는 만기 상품입니다. 아니 그럼 80대 때 80이 안 돼서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80이 안 돼서 보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 그럼 과연 이분이 70세 후반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가입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설사 가입이 된다 한들 그게 어느 정도의 보장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설계안은 2, 3년 있다 또 바꾸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분이 이 친구분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시작했을 때 이분의 나이는 40대였어요. 그때는 친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은 이제 이분도 은퇴를 얼마 안 남긴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년 만에 만기가 되는 상품을 권했다. 그리고 2, 3년마다 한 번씩 찾아와서 보험을 계속해서 변경한다. 이거는 절대 이 가족분들을 위한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실적, 본인의 어떤 수당을 위해서 설계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의 어떤 건강 상태가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까 처음에 그 설명에 나온 대로 고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죠.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분이 지금 현재 유병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을 가져다가 가입을 하라고 한 거고, 보장 내용도 뜯어보면요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이죠.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서 100%도 안 되는 특약을 가지고 있고, 심장도 마찬가지죠.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거기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합친다 하더라도 이분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추세에도 전혀 맞지 않는 보험을 권해서 지금 가입이 된 상태고, 보험료의 대부분을 또 기본 계약이 잡아먹고 있고, 암 진단비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고 굉장히 좀 불합리한 보험을 가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총 3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꽤 내시네요.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고 계신데, 운전자 보험은 2만 원 정도 되는 운전자 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붙여서 4만 원을 만들었고, 화재 보험 같은 경우도 15,000원이 안 되는 화재 보험을 가져다가 적립보험료를 붙여서 5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기가 채워지면 뭐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손해지만, 문제는 그 만기가 되기 전에 또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들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이틀 뒤면 이제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이 변경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네. 되는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3천에 통원비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실손보험이에요. 그렇게 많은 보험이 변경이 이루어질 동안 이분의 실손보험을 5천만 원짜리로 변경해주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최근까지도 실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네요. 네, 정작 변경을 해주거나 정작 바꿔줘야 할 거는 건드리지 않고,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실적이나 이런 거에.
엉뚱하게 자꾸 지금 안 좋은 조건의 보험들로 변경되면서 이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보험의 보장 측면에서 봐도 아주 안 좋은 보험들로만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세워나가는 돈만 얼마예요. 지금 내 보험증권도 내가 정말 믿는 친구인데라고 하면서 의심이 충분히 드실 만도 한데 이분이 60은 안 되셨지만 그래도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보장을 어떻게 좀 체크해 가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유병자 보험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범위도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처럼 유병자라고 해서 혹은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을 적게 축소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분이 내고 있는 보험료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보험료라면은 보장을 좀 더 넓히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여서 보험료라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원하시는 건 물론 보장도 많으면 좋겠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작정 보험료를 많이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보험료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셨고요. 보장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고혈압 당뇨약을 먹고 계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걱정하는 게 당연히 뇌나 심장 쪽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뇌나 심장 쪽 보장과 그리고 암적인 부분은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분에게는 유병자 보험을 2개를 권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개로는 다 보장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2개로 채워드렸지만 대신에 20년 만기거나 갱신형이 아닌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하는 금액을 맞추기에는 보장은 기존보단 좋아졌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해드릴 수는 없었고 암진단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이지만 20몇 년을 더 보장받으니까 훨씬 더 보장 기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진단비가 늘어났어요. 기존 거보다는. 그리고 암수술비, 암입원 일당 같이 기존에 없던 것들이 늘어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 범위 좁은 걸 다 포함해도 1,500밖에 되지 않던 거를 거의 2배 정도까지 늘려드렸고 기존에 있던 그냥 단순히 조금만 나오던 수술비도 종수술비로 해서 더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란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했냐 하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쓸데없이 나가고 있던 적립보험료를 다 삭제를 해드렸고요. 예. 지금 다행히 기간이 늦지 않게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주셨기 때문에 실손도 전환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3세대 실손을 갖추실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병원을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간편고지 운전자 보험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편고지라는 건 3개월 이내 내가 병원 이력만 그러니까 없으면 어떤 병력을 가지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를 거의 하지 않고도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상해 쪽도 충분히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5만 5천 원 내던 보험료는 총 26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남편분뿐이 아니라 아내분 그리고 네. 아드님, 따님까지 전부 다 바꿔드렸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족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줄여드렸고 보장은 더 늘어났고 갱신이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다들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연락 안 주셨으면 어쩌실 뻔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필요 없는 돈은 계속 세워나가고 있고 정말 필요한 보장은 부족하고 만기까지 짧은 보장을 가족 모두가 들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알고 보험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 보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저에게 연락 주셔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시고 세워나가는 돈 있으면 꼭 잠궈드리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나도 보험 상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1431님의 메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강의를 보셨나 봐요.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는 가입하고 바로 100%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마음이 급해지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강진욱 전문가님, 이거 가입하고 언제부터 보장이 될까요? 네, 현재 그 유병자 플랜에서는 100%다 그 1년 미만 50% 주는 감액 기간이 다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어린이 보험에서는 감액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 항상 우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다 감액 기간 50%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진단비는 50% 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보험사에서 수술비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감액 기간이 없이 그 가입하자마자 바로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비교해 드리면 제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감액 기간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지금 뭐 특정 회사에서는 바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열려 있다고 하니까 알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연락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1220님의 메시지네요. 자, 이분이 여기저기 좀 아프셨나 봐요. 2년 이내 입원과 수술도 하셨고 손목도 저리고 어깨 석회까지 있는데다가 허리가 아프셔서 또 병원도 참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런 저도 유병자 보험 가입 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 자, 민정 전문가님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아프신데 혹시 유병자 보험 안 되지 않을까? 어떨까요? 네,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요. 이분은 지금 일반 보험이 되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좀 많이 다녔다 그러면 그냥 유병자 보험, 혹은 병원을 다닌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보험, 고지 없이 일반 보험 이렇게 가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그 나이에 올 수 있는 어떤 정형외과, 한의원을 좀 많이 다니신 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입원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원 수술의 경중에 따라서 예. 그냥 일반 보험 충분히 가입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 지금 문자 내용보다 더 많은 병이라든지 혹시 저희가 말씀 못한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문자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다만 그동안 다녔던 그 병원의 어떤 진단명, 그리고 병원 횟수, 통원 횟수 이런 것들만 잘 고지하시면 충분히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와,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사실 저도 유병자 보험 가입만 돼도 정말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건강체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 생기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02-3153-2662번과 함께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1:1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